예, 관광학개론 3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자, 관광객의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 페이지 37페이지에 보면 이 정의의 특징은 통계상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관광객과 관광객이 아닌 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WTO의 정의를 얘기합니다. 먼저 관광객으로 볼 수 있는 자는 첫 번째, 즐거움, 가족, 건강 등을 위해 여행하는 사람. 즐거움이나 가족을 위해서 아무래도 가족끼리 여행 갔다 오면 더 돈독해지죠. 삼겹살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애들 오는 것도 보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회의, 과학, 행정, 외교, 종교, 운동 등의 대표적 역으로 여행하는 사람. 예, 올림픽에 참가한 사람은 또 관광객으로 쳐요. 그죠? 회의에서 나온 게 국제회의, 전시산업이죠. 국제회의, 전시산업. 그래서 우리도 백스코 있고, 뭐 김대중 컨벤션 센터도 있고, 뭐 고양 컨벤션 센터도 한동안 붐이었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이제 조금 적응을 했죠. 만나서 얘기하는 걸 선호하다가 본의 아니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화상으로 회의를 합니다. 사실 화상회의라든가 그런 거는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인터넷이 나오면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오긴 했는데 그닥 그렇게 써먹지는 않았죠. 주로 많이 써먹었던 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영상 강의, 돈 벌기 위해서. 이제 화상으로 국제회의를 합니다. 고로 컨벤션 분야도 변화가 수반이 될 거예요. 컨벤션 분야 같은 경우는 대체로 국제회의 산업을 유치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반 관광객보다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관광객이 지출이 보통 6배 정도 크다고 그러거든요. 그 통계만 주장한 사람마다 다릅니다. 10배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컨벤션 산업을 유치를 했는데 우리 모터쇼도 하고 뭐 그다음에 게임 박람회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 그것도 조금은 변화일 듯해요.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상의 이유로 여행하는 사람. 아니 앞에서 얘기할 때는 영리 목적을 추구하면 안 되네 만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또 바뀌었죠. WTO의 정의입니다. 사업적으로 여행하는 사람, 비즈니스로 여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사업만 하고 가는 게 아니죠. 옛날에 꽤 됐죠. 마카오, 심천 마카오, 그러니까 마카오 쪽, 싱가포르하고 마카오 쪽에 그 대학의 시스템하고 우리하고 좀 협약 맺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방문을 하면 뭐 하죠? 학장 만나고, 거기 교수 만나고, 뭐 행정 직원들 만나고, 나머지 시간은 놀러 다니죠. 그죠? 또 똑같은 얘기로 국제회의하고 한다면 대학 교수 되고 한 5년 만 5년이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요즘은 잘 안 갑니다만은 남태평양 피지 섬에서 지속 가능한 관광에 대한 학술 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 연사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잘나서 간 게 아니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교수님이 좀 가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4박 5일이었던 것 같아요. 와, 갈 때도 회의하는 그 일정만 잡지 나머지는 다 관광 일정 잡거든요. 놀러 다니고. 국제회의 가면 공항에 딱 내리면 일단 비행기표 주죠. 비행기 한국에서 떠났고 공항에 내리면 대기아웃도가 호텔 로비로 가고 호텔 로비에 가면 등록하시라고 그래요. 그럼 등록을 하면 거기서 또 봉투를 줘요. 여기 있는 동안 쓰라고. 그럼 피지라는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라 사모아라는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라 그 국제 기구에서 저한테 주는 겁니다.
회의 참석하고 의견 발표한 것들, 그거 제 세션만 가고 관심 있는 세션 그 회의 몇 군데 참석을 한 두세 군데 들어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연구를 하나 들어보고 나머지는 열심히 선셋 크루즈도 가고요. 무슨 랍스타 뭐 어쩌고저쩌고 가고요. 그 다음에 무슨 원주민 마을도 가고요. 신나게 놀다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회의 산업을 유치하는 이유가 그런 경우다. 그럴 거고요. 또 24시간 미만 체제하는 사람이라도 해양 선박으로 여행 중에 도착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24시간 이내도, 앞에서는 24시간 이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내도 선박으로 여행하는 사람은 잠깐 왔다. 보통은 크루즈 같은 거 오면 잠깐 내려서 시내 관광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박은 우리 영토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선박 소유주의 선박 선사 소유국이 그 영토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관광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참 그래요. 직업을 얻기 위해 또는 그 나라에서 어떤 사업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일의 제약 및 계약 없이 도착한 사람.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한반도죠. 나라를 벗어나야 돼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유럽은 길 하나 건너면 다른 나라가 돼요. 그죠? 그런 경우 일자리 찾으러 온 사람은 안 친다는 거죠. 또 그 나라에서 거주지를 이사하려고, 이동이 자유로우니까 유럽의 예를 들면, 그죠? 또 유학생과 청소년은 안 치고요. 아까 그랬죠. 유학생과 청소년은 안 쳐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안 보면 신나게 놀러 다녔다며요. 그래서 저는 남들 4년 반, 4년이면 빠른 사람은 4년이면 졸업해요. 저는 5년인가 걸렸을 거예요. 1년인가 더 걸렸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노는데 졸업을 쉽게 하겠어요? 다시 정정할게요. 그렇게 연구를 열심히 하면서 다녔는데 연구 성과가 쉽게 안 나오죠. 그죠? 좀 쑥스럽다. 그죠? 자, 국경을 넘어 통근하는 사람. 유럽의 예를 들면 쉽게 얘기가 되죠. 왔다 갔다 자전거 타고 옆 나라로 일자리 가죠. 지금은 EU, 유럽 연합이 돼서 이런 현상은 더 심하죠. 또 여행이 24시간 이상을 소요하게 되더라도 체지하지 않고 통과하는 사람도 안 친대요. 이게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제가 처음에 유학생을 미국 갈 때 나리타 공항을 거쳐서 LA로 가는 거하고 다이렉트로 LA로 가는 거하고 비행기 값이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 집사람하고 나리타 공항에 내려서 뭐 한 7, 8시간 있는 거, 6시간인가 있는 것 같아. 그럼 우리 잠깐 뭐 나가서 구경 좀 하다 타지 뭐. 그래, 그러자. 공항에 내리는 순간 그 공항 청사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죽치고 있어야 돼요. 비행기 값이 싼 대신에 죽어라 그 안에 있었죠. 멍청했으니까. 근데 이제 배낭 여행을 하시나 그런 분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거는 같아요. 그렇듯이 그건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서 돈도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객으로 안 쳐요. 이게 이제 WTO고 ILO하고 WTO의 정의예요. 지금은 그렇구나라고 알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돼요. 경제협력기구는 또 분류를 또 달리 해요. OECD는 관광객하고 당일 여행자하고, 그러니까 당일 여행자니까 그날 24시간 이내하고 그렇게 구별을 해요. 또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뒷페이지요. 적어도 24시간을 차지하는 일시 방문객. 두 번째는 당일 여행자는 24시간 미만 동안 차지하는 일시적인 방문객. 이렇게 정의해 놓은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계 숫자를 잡기 위한 거예요. 그래야만 거기에 걸맞는 각종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나라마다 또 관광객의 정의가 조금씩 또 달라요. 참 지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우리 딸내미가 옛날에 했다는 생각이 나요. 갑자기 고등학교 때가 중학교 때가 학교 갔다 와서 승질을 팍 내더라고요. 딸, 왜 그러는데? 그때 아니 옛날 사람들은 왜 싸우고 지랄들이냐고.
평화롭게 살면 되지. 평화롭게. 갑자기 무슨 얘기인데? 아니 뭐 장미전쟁, 백년전쟁, 뭔 전쟁, 뭐 그렇게 많냐고. 세계사 수업을 들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외워야 되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죠. 전쟁이 일어난 배경,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무슨 전쟁은 우리도 국사 시간에 이모군란, 무슨 난, 정려호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그런 것만 묻죠. 그죠? 애매해요. 그런 것듯이 세계 기구도 좀 세계 기구면 딱 부러진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시험에 안 내요. 이거는 아하 그렇구나 그런 게 있네. 아 그런 문제가 있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책을 중간중간 건너뛰고 강의를 합니다만 한 번쯤은 쭉 읽어보시는 게 자신의 생각의 폭을 넓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대체로 여러분들은 그죠. 아 이 교수는 수업한 거에서만 시험에 내니까 그것만 하자. 그러면 멍청한 대중으로 평생 사시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도입부에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요 정도는 설명을 해주면 훨씬 이해도 빠르겠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니까 알아서 공부를 하세요. 두 번째 이제 관광의 분류입니다. 여러분 교재 39페이지에 있죠. 국적과 국경에 의한 분류요. 요 표가 있거든요. 요 표가 있는데 요 표는 이게 화면으로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파워포인트 맥날 하는 건 또 웬만하면 원래도 얼굴로 하지만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해서 대면 수업 첫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대면 수업시. 그래서 대면 수업할 때 따로 설명을 할게요. 혹시라도 제가 설명을 안 하면 여러분 총대 있죠? 총대는 교수님 총대 아니라 일반 학생이라도 교수님 이거 설명해 준다는데 왜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하고 손 들고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림 볼 때마다 헷갈리고 설명을 해도 또 물으러 오고 그래요 이건. 그래서 관광 목적에 의한 분류. 관광 목적에 의한 분류. 요거는 이제 설명할게요. 관광이 노는 거라며. 목적은 놀러 가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 같이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기 쉬운 방법이고요. 우리는 그랬죠. 이 관광이라는 학문을 하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없어 보이니까 세계 시민들의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학문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들이 욕구를 파악하고 저거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네, 골치 아프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쉽게 얘기를 해봅시다. 나누는 이유는 통계 숫자를 잡기 위한 거죠. 자,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들이 저는 턱 밑에 수염이 나잖아요. 아침마다 면도를 하고 와요. 여러분이 면도기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면도기를 만들었어요. 그러고서 호텔 관광학부에 와서 써보시라고 나눠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호텔 관광학부는 여학생의 비율이 높죠. 그러면 그 면도기를 굳이 여학생에게까지, 물론 여자들도 면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학생에게까지 나눠줘야 하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처음부터 남녀 비율을 알고 몇 명인지 알면 그 수량을 준비해 오면 되죠. 물론 뭐 우리 아빠 갖다 줄 거야 하는 여학생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집단의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한 거죠. 쉽게 말하면 장사도 그래요. 학교 밑에 고기가 맛있다도 있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네요. 학교 밑에서 회식을 해본 적도 없고 선배하고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뚜레박도 있고 있어요. 여기에서 뭐라고 할까요? 한우 투포를 판다고 칩시다. 장사 되겠어요?
안 돼요. 대학생이 뭔 돈이 있냐고. 그냥 대표 삼겹 그래야 많이 먹고 값도 싸죠. 그러니까 성향 분석, 이제 마케팅에서 얘기하면 시장 분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분석을 해야만 돈 벌 수 있다는 거죠. 아까하고 똑같아요. 교수가 얘기한 거를 무조건 멍청하게 따라오고 그것만 외우면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나 방역 좀. 잠깐만요. 지금 저는 여기는 방역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예. 예, 또 이제 방역 준비를 해요. 방역 준비를 한다고 그래서 또 들어왔네요. 앞에다가 강의 영상 촬영 중이라고 써붙여 놨음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왔죠. 근데 이걸 멈추면 동영상이 또 길어집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아이씨, 아저씨. 예. 저 뿌리는 거는 소용이 없대요. 지금 방역 전문가들은 다 알죠. 뿌리는 거는 그닥 효과가 없답니다. 그걸 닦아내야 되는데 그건 하고 씩 뿌리기만 하면 국가적으로 엄청 낭비예요, 낭비. 어쨌든 다시 가서 나누는 거, 시장 마케팅에서 시장 분석을. 그래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관광객 어쩌고저쩌고 그것만 외우면 그냥 평범하게 사시면 돼요. 좋은 말로 평범하게. 남보다 좀 다른 삶을 살고 싶으면 고민을 해야죠. 이 사람들이 왜 오지? 뭐지? 그런 거와 똑같아요. 자, 관광의 목적이 놀기 위한 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순목적 관광과 견목적 관광이라고. 말은 어려운 것 같은데 쉬워요. 순목적 관광, 자유로운 관광, 단순하게 놀기 위해서 온 관광. 놀기 위해서 온 관광. 관광 목적 행위로. 그다음에 견목적 관광은 2가지 이상 겸직한다고 그러죠. 그런 견목적 관광. 그래서 여기를 보면 사업 플러스 관광. 제가 그랬죠. 뭐 싱가포르랑 물론 홍콩 갔을 때, 홍콩 마카오 갔을 때 학교 그거 하면서 놀러 가고, 또 회의 관광. 피지 가서 잠깐 회의 가서 한 30분 발표하고 나머지는 몇 군데 듣고 놀러 다녔다고 그랬고, 스포츠 관광. 아까 그랬죠. 올림픽. 선수들도 관광이에요. 또 종교 관광. 예, 종교 많죠. 요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종교 목적으로 관광하는 경우요. 뭐가 있어요? 예, 성지 순례하죠. 이슬람은 메카로 가고, 그다음에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고, 오체 순례인가? 그건 불교구나. 이렇게 막 가다가 이렇게 하고 또 엎드리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요. 그 종교 얘기하면 또 길어져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3학년에 가면 문화와 관광이라는 걸 하면 그때 조금 다룰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종교도 관광에는 굉장한 소스가 되죠. 그러니까 관광은 굉장히 폭넓은 거예요. 쉽게 약간 옆으로 셉시다. 견목적 관광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관광은 가을 되면 내장산 가고, 단풍 보러 설악산 가고, 봄 되면 하동 가고, 벚꽃 보러 가고, 맨날 그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평범한 사람. 돈을 버는 사람은 어떤 사람? 진짜 돈 많이 쓰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누구고, 그들은 어떻게 여행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생각을 하면 돼요. 코레일이죠. 코레일에서 한국철도공사에서 특급 호텔 객실로 만들어 가지고 침대 칸이죠.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에 300만 원인가 해요. 예약하려면 6개월 걸려요. 6개월 전에 예약해야 돼요. 그것도 처음에 사실은 그분이 딱히 100% 과장한 건 아닌데 방송통신대학에 강의를 나가거든요. 올해는 안 했는데 또 거기에서 코레일에 다니시는 분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개인적으로 소주 한잔 마시고 제가 이번에 어디로 발령 받았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해서 경주 그 호텔의 분이었구나.
상품 개발하는 걸 하신 적 있어요. 그래서 좀 돈 되는 걸 해봐라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연락 왔더라고. 교수님 덕에 했다고. 지금도 얘기하려면 그래서 경주역에 딱 내리면 리무진 관광버스가 딱 도착해 있어요. 그거 타면 해설사들이 안내해주고 뭐 경주에 특산물들 먹으러 다니고 뭐 그런 거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되는 관광. 그래서 이제 뒤에 나가면 특수 목적 관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중에 스킨스쿠버 해보신 분은 그닥 많지 않을 거예요. 스킨스쿠버 동호회들은 바다, 깨끗한 바다, 이쁜 바다, 좋은 바다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상품을 만들어서 해주면 되죠. 많죠. 또 이거 무슨 인문학 투어 같은 경우야. 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상품들은 단가가 비싸요. 근데 그게 이제 생각을 하고 만드는 사람들이고요. 일반적인 거는 뭐죠? 화개장터 벚꽃 보러 가는데 당일 29,900원. 그러면 옆에 여행사는 29,000원, 28,500원. 서로 그거 하고 앉아있죠. 그러고 괜히 어디 데려가서 물건 사게 하고 그걸로 돈 받고. 국제관광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관광객이 오면 3,000원짜리 기임을 3만 원에 팔죠. 면세점 간다고. 그런 것들이 많아. 그거는 오래 못 가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다니는 이유는 졸업장 따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쪽에 공부를 하면서 나의 생각의 폭을 넓혀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아니요, 좀 그런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그들의 여행의 질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려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행을 분류할 때 이렇게 한다는 그거지. 견목적 관광이 뭐냐, 순목적 관광이 뭐냐, 이런 것도 시험에 낼 수도 있어요. 또 안 낸다 그러면 전부 다 쪽에 이런 건 낼 수도 있어요. 그럼 욕하겠네 또. 나쁜 놈. 금방 안 낸다고 그랬다가 금방 낸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등급을 나눠야 되는 일이에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의 약속한 거는 등급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여러분한테 유리하게, 그래서 수업은 재밌게, 학점은 후하게, 그게 내 얘기고, 그죠? 나한테 주어진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유리한데, 그렇다고 전부 다를 A 플러스의 학점을 줄 수는 없죠. 시스템에서 입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눠야 되는데 공정하게 나누겠다. 그러니까 뭐 됐고요. 그래서 종교 관광, 종교도 보세요. 그냥 싸게 가는 관광도 있지만 나름 색다르게 하는 것도 있겠죠. 분야는 엄청나요. 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학교에도 초등학교에도 지역사회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만 데리고 경주를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경주를 갔다 오는데 교수님 학교에서 프로그램으로 가는데요. 50명, 100명씩 데리고 그거 하고 5명, 10명 데리고 가는 거 하고 전달하는 효과가 다르겠죠. 실제로 있어요. 문화유산 해설사를 중심으로 해서 경주가 그게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 역사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랜서로 그런 거 하시는 분도 계셔요. 수입이 괜찮아요. 물론 이제 주말하고 방학대로 한정이 되는 그런 거죠. 그거는 또 생각하면 주말 방학은 그걸 하고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그런 건가로. 그래서 보통 10명 정도, 아니면 한 가족이나 두 가족 그러니까 두 가족이 신청을 하면 조금 단가가 내려가겠죠. 한 가족이 하면 조금 비싸지겠죠. 이해되시죠?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는 가격에 따라 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상당하게 많은 여행객들의 여행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많지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박리 다매냐
싸게 많이 팔 거냐, 아니면 특정 소스를 가지고 좀 비싸게 팔 거냐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사회 분위기, 거기에 대한 수요, 그런 거에 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 하고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